안녕하십니까. 함께 나누는 효정 나눔, 효정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띵크탱크 2022 출범식이 차어머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첫 화면이 스타워즈잖아요. 스타워즈를 좀 비슷하게 만든 디자인인데, 오래전에는 이 평화라는 이름은 전쟁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점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개인의 평화까지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평화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할 정도로 평화가 또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단기간에 인류가 가장 많이 사망했던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이 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요즘에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백신 민족주의라는 게, 이런 말이 생겼어요.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백신 민족주의 탓에 코로나 퇴치가 2023년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이 백신 민족주의가 뭐냐면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탈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을 부자 나라만 많이 확보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만 빨리 이 백신을 통해서 탈출해야 되겠다, 코로나를 탈출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백신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갑자기 막 생기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나마 평화로웠던 이유가 국가 간의 막 교류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인터넷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백신 때문에 국가 이기주의가 너무 막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몇십 퍼센트의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단 한 명도 못 맞은 사람이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런 백신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원가만 받고 판매를 하거나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이제 미국에서 막 사들이고 있어요. 또 선진국들은 많이 모더나 백신을 사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8배나 비싸던데요. 이렇게 비싸져도 선진국들은 막 사고 있죠. 그런데 이 비싸지면 비싼 만큼 어려운 나라들은 이 백신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참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나라들은 백신을 막 수급해가지고 코로나에 해방되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점점점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죽어가고 있는 일단은 사실 참 슬프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신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로 대변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가장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 또 인종차별도 막 심해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동양인, 중국에서 막 시작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요즘 동양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막 무차별 막 폭력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참 심각하기도 하고, 국제기구가 또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국가 이기주의는 원래 있죠. 여러분, 애국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애국은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백신을 막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다른 나라는 더 목숨에 위태로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미국에는 선이었지만 다른 나라에는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국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기주의가 참 안 좋은 건데요. 국제기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UN 같은 그런 기구가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 현실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심화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평화로운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개인의 평화마저도 가장 위협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해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 전에 유엔 총회도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유엔 총회와 같은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이 모인 행사가 중요했겠어요. 물론 화상회의로 처음으로 유엔도 화상회의로 유엔 총회를 했지만, 그때 유엔 총회도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막 코로나 책임을 놓고 싸우기만 했다고. 이만큼 그 코로나 시대가 참 국제 사회를 평화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유엔도 아니고 세계 보건기구라고 유엔 산하의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당하게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UPF 희망 전진대, 이번에 출범했던 싱크탱크 2022가 진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는요, 처음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나 정부의 영역이 제일 먼저 중요하긴 할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유엔과 같은 그 1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도 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국가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평화를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자, 활동하는 단위가 될 겁니다. 월마트가 2019년에 5천억 달러라는 매출을 올렸대요. 근데 이 5천억 달러는요, 국가의 모든 국민이 총 생산을 했던 그 양을 국민 총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보니까 월마트가 25위나, 월마트보다 생산을 못하는 나라가 전 세계 170개 국가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은 43위, 또 대한민국의 삼성은 49위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이미 하나의 국가보다 더 힘이 센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정부나 국가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비즈니스 영역도 되게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두 번째 섹터, 두 번째 단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업만 되게 중요한 행위자일까요?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카톨릭 은행 인구가 13억이 넘어요. 중국도 한 12억에서 13억을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게 거의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특히 교황을 정점으로 전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 인구도, 이슬람은 국가도 이슬람의 율법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국가를 보시면. 근데 이슬람 인구가 18억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가, 기업뿐만 아니라 종교와 같은 NGO, NPO라고 부르는데요. 비정부기구, 이익 집단, 그런 이런 단체들도 오히려 인류 사회에 되게 너무 중요한 강력한 힘을 가진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인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끼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죠. 유엔 안에서 국가의 대통령들, 외무부 장관들만 모여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기업이 아닌 비영리, 비정부 집단인 종교 집단, NGO들, 이런 단체들도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기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참 국제사회의 정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굿 거버넌스라고 좀 전문적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굿 거버넌스의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요, 좀 싸우고 있어요. NGO 단체들은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업 집단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갈등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근데 참 부모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정말 참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수십 년 동안 추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평화운동의 모델은 이 세 기구들을, 세 단위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평화, 정상인연합, 종교인연합, 국회의원연합, 학술인연합, 이렇게 경제인연합, 이렇게 각각의 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요한 행위자들을 각각 그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한 곳에 불러모으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던 월드 서밋 2020 행사였죠. 2020 때
정말 전 세계 약 12,000여 명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다 같이 이렇게 학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만나고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 세계 평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 삼고 모였는데요. 함께 모여서 서밋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같이 만나서 악수를 해야 합니다.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 월드 서밋 2020 또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진 시대였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반기문이라고 정말 파워가 막강했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분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가 나왔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통령이 나왔죠. 이런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물론 미국의 정치인들의 파워는 사실 월드 세계의 어떻게 보면 권력 서열도 되게 높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날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종교인들도 이렇게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초종교 학수식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인데, 여러분, 어떤 한 종교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 종교의 절대적인 믿음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타 종교를 인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종교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 희망 전진대 때 보시면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백악관의 종교 고문이 함께 나오기도 했고, 노엘 존스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베스트 5 중에 노엘 존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방 종교, 카톨릭이 나눠졌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러시아 카톨릭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동방 종교의 대주교랑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이 함께 만나는,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를 뜻한 이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함께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해주고 있고 대화 나누게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NGO 영역인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했던 사라 길버트 교수나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노벨상도 받았죠. 얼마 전에 데이비드 비즐리라고 하는 사무총장을 함께 모아서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필요한지, 또 전 세계가 식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종교 영역, 정치 영역, 이런 NGO 영역의 사람들을 막 서로 대화하게 나누는 것도 위대한데요. 이들을 함께 모여서 서로 인연을 맺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저희들 평화운동의 패턴입니다. 얼마나 평화운동에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됐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통일가에 UPF의 역할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도 이들의 모임이, 만남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정말 실질적인 밑거름을 했을 거라고 정말 저는 믿을 수도 있고, 저도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가이아나 대통령, 카보베르데, 이게 국가 이름이에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가이아나나 카보베르데. 또 이게 가난한 나라지만 동티모르, 수단, 키리바시,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정말 가난한 나라로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70만, 8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이고요. 키리바시라는 나라는 앞으로 해양이 해수면이 상승하면 없어질 나라거든요. 선악평화상도 받은 대통령이시죠. 여러분 이들에게 참부모님께서 마이크를 대주고 있습니다. 무슨 마이크입니까? 희망전진대회라는 마이크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요. 폼페이오가 10분 얘기했다면요, 가이아나 대통령도 10분의 시간을 참부모님께 주셨습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정말 내혹한 현실이에요.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들에게만, 또 군사력이 있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죠. 미국 같은 나라,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정말 목소리가 크고요. 그게 무슨 깡패 같기도 해요. 러시아는 크림 반도의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도 당당하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나라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국제 현실에서 이들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마이크를 대주고 있는 거죠.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미국의 국민과 가이아나 국민들이 가치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마음이 더 갈 겁니다.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그런 나라에 마이크를 대주고 있는 그런 것이 참 부모님의 평화운동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 명의 통일가의 자녀로서, 또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평화운동은 전 세계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현실적이기도 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누구도 하고 있지 못한 제1섹터, 2섹터, 제3섹터인 정부, 기업, 다양한 영역에서의 행위자들을 함께 모아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띵크탱크 2022 때 전 세계적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가, 아니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게 유도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존감이 뿜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또 하나의 자존감이 되었던, 모두가 다 이런 평화운동을 나서고 계신 참 어머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코멘트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참 부모님과 통일가의 위상을 자랑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통일교인이 아니더라도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저희들 평화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때는 표정 나눔이 먼저였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표정 나눔 여러분과 식구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효석 식구님인데요. 이러한 거대한 평화운동 이면에 우리들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작은 평화운동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또 우리는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세계 시민으로서 최효석 식구님께서 해주시는 평화운동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정 나눔을 마지막에 나누고 오늘의 표정 나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표정 나눔을 하게 된 YSP 공직자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처음에 세계평화라고 하면 안디나 아니면 마블 히어로 같이 거창하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 영향을 준다면 그것 또한 세계평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인스타와 같은 SNS에 좋은 글귀나 아니면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YSP에 또 여러 캠페인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러한 방식들도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제일 빠르고 쉽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까운 가정의 평화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모나 아니면 축복 대상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를 사랑으로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평화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정 나눔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평화는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가정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먼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표정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